이 영상에서는 연방 대통령의 역할과 업무를 대내적 그리고 대외적으로 나눠서 아주 중요하거나 아니면 아주 흥미롭거나 한 것들 위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연방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비록 상징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로 연방의회의 본드스타그의 연방 총리가 될 후보를 제안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하죠. 정부 수반이 될 사람을 어떻게 보면 지목을 하는 거니까.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통령이 그냥 마음대로 아무나 막 제안을 갖다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정세에 맞게 또 대통령이 제안했을 때 의회에서 실제로 통과가 될 법한 사람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된 후보가 의회 투표를 거쳐서 성공적으로 통과가 되면 그때 그 후보를 총리로 임명하는 것도, 그러니까 선출이 됐으면 이제 임명장도 좀 받고 이렇게 악수도 좀 하고 이런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그 임명하는 것도 연방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본드스타그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 넘어온 법률안에 연방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서명을 합니다. 물론 이때 거부권도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1949년 이래 연방 대통령이 법률안 서명을 거부한 경우는 지금까지 딱 8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셋째, 국가 상징물의 설정. 연방 대통령은 독일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유무형의 상징물을 결정할 수가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국가 상징물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국가, 나ционալ 흠느 하고 국기가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게 벌써 옛날에 다 정해진 게 있어가지고, 그죠? 요즘 대통령들은 누릴 수가 없는 권한이라 하겠네요. 네 번째, 대국민 소통. 연방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자로서 국민들과 소통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연방 대통령이 이제 해마다 때 되면 꼭 텔레비전에 나와서 연설을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런 대국민 소통의 의무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국민들 측에서도 편지를 통해서 서면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청원 또는 질문 등등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연방 대통령은 모든 편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이건 그냥 진짜 재밌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독일 시민이 100세 생일을 맞으면 연방 대통령이 서면으로 축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더 재밌는 건요, 어떤 부부가 65주년 결혼기념일을 맞으면 그때도 축하를 해주시고요. 70, 75 그리고 80주년에도 축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커플이 20살에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80주년 결혼 기념일에 딱 각자 100살까지 되시면 거의 뭐 대통령님이 집으로 케이크 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케이크는 파리바게뜨. 다음은 연방 대통령의 대외적 역할 및 업무입니다. 첫째, 대사 파견 및 접견. 독일 기본법 59조 1항에 따라 연방 대통령은 해외 대사를 파견하고 또 독일로 들어오는 외국 대사를 잘 맞이하는, 막대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 원수 자격으로 해외 국가들을 방문해서 그 나라의 국가 원수나 중요한 인사들과 담화를 나누는 것도 연방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때는 이게 연방 총리가 외국을 방문하는 거랑은 결이 좀 많이 다르죠. 느낌도 다르고. 자, 여러분들 이제 슬슬 지루하시죠? 이제부터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독일 연방 대통령의 임기와 선출 방식 등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기는 5년이고요. 재선은 딱 한 번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즉 잘만 하면 최대 10년까지는 무난하게 임기를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피선거권, 다시 말해 연방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은요, 40세 이상의 독일 시민입니다. 반면에 연방 총리는 나이 제한이 18살이죠. 자, 선출 방식입니다. 선출은 국민의 직접 투표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데스베사mmlung, 번역하면 연방총회에서 투표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요. 이 본데스베사mmlung은 오로지 연방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꾸려지는 일종의 특별 기구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누가 그럼 이 연방총회에 속하게 되느냐 하면, 일단 연방의회의 모든 의원들, 거기에 더해서 각각의 주의회에서 독일에는 총 16개의 본데스랜더, 연방주들이 있는데 그 주마다 또 의회가 있잖아요. 그 주의회에서 특별히 연방총회를 위해 선발한 사람들, 이 선발된 분들의 수는 연방의회 의원들의 수와 동수, 같은 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역대 연방 대통령들이 웬만하면 5년 임기를 다 채우셨고 또 재임까지 되신 분들이 심심찮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까지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연방 대통령이 헌법 혹은 법률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짓거리, 어떤 일을 할 경우에 연방의회에서 나서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 Bundesverfassungsgericht에 제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12대에 걸친 연방 대통령 중에서 진짜 막 대놓고 사고를 친 분이 찾아보니까 한 분 계셨더라고요. 바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단 597일 동안 자리를 보전하셨던 크리스티안 월프 대통령인데요. 전 대통령인데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결국에 탄핵이 된 건 아니고 그냥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물러나신 거긴 한데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구글에다가 월프 아페르, 즉 볼프 스캔들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연방 대통령의 집무실은요, 또 중요하죠. 슐로스 벨뷰라는 되게 소담한데 되게 아름다운 그런 성인데요. 베를린 중심가에서 살짝 벗어난 그 슈프레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가까워요. 뭐지? 구서독의 수도였던 bonn에도 빌라 하머슈미트라고 대통령 집무실이 하나 있다고는 하는데 거기는 이제 별장 느낌으로 대통령이 그쪽에 볼 일이 있으실 때마다 가서 머무시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가 아직 남았어요. 재직 중인 연방 대통령이 받는 연봉은요, 지금 시점 기준으로 세전 21만 4천 유로, 한화로는 대략 2억 8천만 원이 좀 넘네요. 거기에 플러스 아우판스겔트라고 해서 이게 품위 유지비 정도로 제가 번역을 할게요. 전문 번역가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품위 유지비 쪽으로 연당 7만 8천 유로를 또 추가로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 3억 9천만 원 가까이 되네요. 연봉이. 좋다. 근데 더 좋은 건, 더 대박인 건 임기가 다 끝난 뒤에도 이 아웃판스겔트만 제외하고서 원래 받던 연봉을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 21만 4천 유로를 그대로 다 받습니다.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영상의 결론을 대신해서 제 의견을 조금만 덧붙이면 오늘날 독일의 연방 대통령은 독일 정치에 있어서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실질적인 권력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아무래도 훨씬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이기 때문에 연방 대통령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치에서 상징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죠?